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시작합니다. 좋은 한 주 시작하셨나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 미중 무역 갈등의 재점화로 1970까지 내려갔던 증시가 다시 그 활기차게 상승으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마감 상황 함께 보실까요? 다시 주가는 1990선을 회복하며 거래를 마쳤어요. 24포인트, 1.24%가량, 코스닥도 1%가량 상승으로 양시장이 모두 다 1% 이상의 다시 한번 금요일의 하락을 잠재워주듯 719포인트로 코스피 코스닥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이어지지만 이 긍정적인 분석이 이어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또 재정 확대 필요성 적극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지수의 폭을 넓혔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두 분의 전문가에게 궁금한 사항이나 소통하고 싶은 점 있으시면 지금 바로 휴대폰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시는 방법으로 013-3366-8200번으로 오늘의 두 전문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사항들 많이 올려주고 있고요. 네, 닥스 독일 선물 지수 1.97% 그렇습니다. 지금 미 선물 오르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상승, 내일까지 상승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 관전평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베스트 관전평을 선정해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까지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물론 응원의 한마디도 보내주시면 더 좋겠죠?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증권가의 최전방 여의도에서 펼쳐지는 여의도 클래스, 클래스가 다른 썰전 시작합니다. 네, 두 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MTNW 김동섭 전문가와 박정식 전문가 오늘 함께해 주시네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잘 보내셨나요? 지금 밤 분위기가 해외 선물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그렇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출발이 상승이었는데 이거 흐름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먼저 한마디 김동섭 전문가 투자 포지션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상승 마인드 좀 유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했는데 바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긍정적이었어요. 하나의 문제는 환율이 약간 상승하고 있지만 시장 예정과 좀 다른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그래서 환율과 지수는 항상 역포지션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 물론 둘 중에 하나는 가짜가 되겠지만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동반 상승에 대해서 너무나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율은 일정 부분의 상승이 필요한 거다. 약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수 상승과 또 환율의 상승이 동반을 하루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그 가능성은 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아쉽지만 매도 우위를 보였고 또 환율도 좀 같이 지수와 함께 상승을 보인 것이 조금은 찝찝하지만 그래도 상승 기조 조금 더 유지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요. 박정식 전문가는 어떤 의견이세요? 네, 일단은 목요일 날 우리 금리 결정도 일정 부분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GDP 발표도 있고, 그다음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있고, 그다음에 홍콩의 이제 국가보안법을 이제 강제로 통과시키는 투표의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28일 날 모든 게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전까지는 일단 지금 현재의 상승력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1250 넘어가면 하락 크게 있을까요? 잠깐 질문 넘고 갈게요. 1251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근데 돌파가 되면 이전에 1290원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은 열리거든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은 수급의 예정과 좀 다른 상황이라 그때 가서 상황 파악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러나 일단 현재 역계 환율에서는 1242원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한마디 환율과 지수의 동반 상승에 대해서 환율 이거 계속 오르는 거 그냥 보고만 있어도 되는가? 저희 지금 질문 가운데 김23456님께서 환율에 대한 질문 주셔서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 증권가의 최전방에 있는 전문가 군단은 시장을 어떻게 볼까? 박정식 전문가가 이번 주에 주요한 이벤트들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클라스다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의 깊이가 다르다.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주식계 마이다스 손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오늘의 두 전문가, 조합이 좀 이색적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김동석 전문가와 박정식 전문가가 이렇게 두 분이 함께하는 거 굉장히 오랜만이죠. 자, 문자 메시지 휴대폰 여시고요. 013-3366-8200번으로 이 두 분의 전문가에게 궁금한 사항이나 소통하고 싶은 점, 관전평 있으면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베스트 관전평, 같이 뽑아서 베스트 관전평으로 선정을 해서 선물까지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세요. 네, 오늘 조합 새롭네. 감사합니다. 먼저 라운드 1 매크로 클래스 들어가 볼까요? 김동석 전문가가 가져온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함께 보시죠. 28일입니다. 아까 박정식 전문가는 이번 주 목요일에 주요한 이벤트에 몰려있다. 이주열 총재의 선택은 한국은행이 과연 기준금리를 미국에 앞서 내릴 수 있을까? 아니 전문가들이 인하 가능성을 되게 많이 점치고 있더라고요. 네. 되게 의외예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가능성을 보세요? 저는 일단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리 인하 폭이 0.25 정도, 그리고 0.5는 그대로 놔두는. 그러니까 미국도 금리 인하 했을 때 0.25, 제로금리가 아닌 0.25를 제로금리로 하고 양적 완화로 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의 양적 완화를 지났는데 0.75 상태거든요. 그럼 0.5는 그냥 기본 베이스 놔두고 0.25까지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양적 완화 전에 금리가 제로였는데 우리는 거꾸로 한국의 양적 완화 먼저 했다는 거 보면 네. 우리나라 그 한국은에서도 제로금리 가능성에 대한 상황이 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제적 대응이 아마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또 산업 생산이나 기업 심리 지표가 약간 변화가 올 수 있어요. 특히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경상 수지가 흑자로 유지를 할 수 있지만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장 경제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게 그 금리라고 한다면 28일 날 만약에 환율이 지금 더 올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아마도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최소한 시장에 금리 인하 스탠스를 유지해주는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에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사상 첫 0%대 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28일에 금통위를 열고 금리 결정을 합니다. 또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이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박정식 전문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5월 28일 날 그리고 7월 16일 날 둘 중 하나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지금 시장의 판단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5월 28일 날 금리 인하는 한 반반 정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만약에 인하하지 않더라도 단순 국채 매입 정도로 호재성 재료를 좀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기대 심리도 일정 부분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8일은 글로벌의 악재 요인 그리고 우리 국내의 뭐 금리라든 국채 매입이든 긍정적인 요인이 좀 상충하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달 들어서 수출이 좀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24.3% 정도. 그리고 무역 소지가 99개월 만에 지금 적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 1일에서 20일 동안 수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0.3% 정도 감소를 한 상황으로서
앞으로도 중앙은행의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감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예정이고요. 예. 이번에 혹시 인하하지 않더라도 7월 달에는 인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이게 언제가 될 것이냐? 7월 달에 인하 가능성이 또 점쳐진다.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인하 쪽으로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들이 많고 인하해야 한다. 지금 시청자들의 의견도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인하 쪽으로 기울인다는 것은 유동성을 더 기다린다는 건데 그렇죠. 금리가 만약에 이번에 동결이 된다면 이게 악재가 될까요? 돌발 질문입니다. 제가 볼 때 꼭 그렇지만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어차피 금리 인하는 추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적인 부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아쉬운 거는 한국은행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항상 하지 않았다라는 거. 오히려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또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한 템포 늦게 진행했던 것이 시장에 도움이 잘 안 됐던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차피 내려야 될 거라면 한번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이번에 안 하더라도 시장이 어차피 유동성은 계속 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망매물 나올 상황은 아닐 거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결 시에도 시장의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은행주가 너무나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박정식 전문가 돌발 질문 드리면요. 워런 버핏도 뭐 은행주를 뭐 팔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 부진이 조금 더 길어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은행주들은 연체율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만약에 금리를 내리면은 이자 수익이 좀 줄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뭐 대출 금리가 그렇게 많이 내려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조금 성장성은 좀 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 상황의 유지 그리고 최근에 또 대출도 많이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규모적으로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익적인 측면은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흐름이 괜찮고 지난주 금요일에 또 주말에는 홍콩의 시위까지 네. 있었잖아요.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이때의 또 타이밍이 절묘하게 이런 악재가 나왔는데 그런데도 시장이 뭐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이 하락으로 돌아서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번 주도 이 미중 무역 갈등의 이 이슈는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미중 갈등은 저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걱정은 네. 많은데 이게 시장이 의외로 타이밍의 잘 싸움인 버티는 거죠. 일이니까. 그러니까 타이밍의 싸움인데요. 항상 재료는 쓰여야 될 자리가 있어요. 쓰여야 될 자리가 있는데 일단 제가 항상 방송을 하면서 이제 뉴스에는 파동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일단 중국과 미국의 분쟁은 틀림없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 타이밍이 어디냐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중국도 미국도 대립을 하지만 시장이 무너지기를 원치 않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돈도 많이 풀었고요. 코로나로 해서 경제를 재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재선을 위해서는 주가나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 모습이 나야 되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일정한 주가에 레버립 되면 지금까지 쌓였던 것들 문제가 이렇게 골무에 터지는 시점이 있어요. 예. 그때 터지면 이제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주죠. 네. 근데 지금 상황에는 어차피 나왔는데 이 문제가 시장에서 공론화는 되고 있으나 시장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다만 반영되는 시점이 늦어질 거다. 그거는 적어도 앞으로 한두 달 이후 정도가 될 거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 부분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지만 당장 네. 걱정할 문제는 아닐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걸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그렇죠. 이슈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중국이 부양책을 계속 실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난주 말 앞두고는 홍콩보안법에 중화권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또 한국 증시, 일본 증시, 중국 증시 다 상승했잖아요. 박정식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일단 오늘 최소한 우리 증시가 아무리 그래도 한 보합 정도는 만들 줄 알았는데 네. 생각과 다르게 좀 반등력을 강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초 강세 그리고 후장에 좀 약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반에는 그렇게 나타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항생 선물이 쭉 올라가더니 또 외국인의 또 선물 매수력이 같이 따라오면서
또 연기금의 또 매수력도 같이 따라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항생은 다시금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물은 또 지지를 해주고 미선물은 다시 또 올라가주면서 우리 지수를 또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한동안 일단 국가보안법이 뭐 통과가 되고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악화되기까지 즉 예. 최소한 수요일 날까지는 현재 이러한 흐름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의 뉘앙스는 수요일까지는 네. 계속 유지될 것이다.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이런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얘기 나오죠. 또 3차 추경재원 확보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도 예상이 되죠. 또 미국에서도 또 아까 저희 방송 8조 들어가기 달러 전에 뭐 발권이라고. 8조 달러? 예, 발권이요. 발권? 예. 도대체 돈을 얼마나 더 풀어야 되고 이거에 대한 효과는 어디까지 나타날까요? 지금 기준금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돈이 아닌 상황이 돼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옛날에 그 벤버랭키 헬리콥터 벤이라 그래가지고 뭐 헬리콥터 돈을 뿌린다 막 이런 데는데 이거는 뭐 그걸 뛰어넘었어요. 이제는 뭐 B52로 그냥 뿌리는 막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려되는 게 뭐냐면 돈의 가치가 너무 절하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원달러에도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실물 자산에게 기회가 와요. 그래서 금 같은 거 많이 뛸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린 게 나중에 다시 회수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흐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 풀은 유동성이 시장에 다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아직도 오랜 시간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부작용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근데 부작용은 지금 볼 상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증시나 모든 실물에 지금 이 유동성이 진입이 시작됐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 진행하고서 이제 지나갈 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은 사실 시작이 안 된 거일 수도 있고 이제 초입일 수도 있다라고 네. 판단한다면 걱정할 그렇죠. 단계는 웬만한 아니다. 재료를 가지고는 사실 시장을 누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이 그렇게 급등을 하지는 않았다 아직은. 정말 유동성이 지난번에 리만브러스 사태보다 더 많은 현재 유동성이라면 그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시장이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네.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서로가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정 시간이 되면 이제 결국에 가서는 네. 유동성이 시장을 좀 장악을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그때 가서 부작용을 생각하자. 생각해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시장이 그렇게 급등한 것도 아니고 유동성이 이제 시작이 된 걸 수도 있는데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근데 지금 유동성에 앞서서 일단 지금 시장이 안 좋고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푸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뿐 아니라 경제 지표도 잘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박정식 전문가님 네. 또 코로나19 사태로 성장률 전망치가 아마 하향 조정돼서 나오겠죠? 네네. 2분기에는 아마 최악으로 나올 것으로 네, 예상했던 부분 보여지고 맞죠? 있는데 예. 시장에 뭘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스토리는 일단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이 홍콩 문제로 인해서 홍콩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우리 증시가 좀 발목을 잡히고 그다음에 이제 2분기 때 기업들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경제 활성화되면서 다시금 퍼지면서 이제 우려감이 발생이 되고 우리 증시가 좀 살짝 더 거기 그쯤에서 발목을 잡힌 다음에 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홍콩 항생지수 흐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증시 흐름을 보았을 때는 네. 조금 더 강하게 우리 증시가 흘러가지 않느냐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좀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더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증시도 조금 더 이제 상승력을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현물 매도는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리스크 여지는 계속적으로 염두는 하되 시장을 상승력으로 바라보고 조금 더 개별 종목 네. 위주로 대응을 하자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사실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코스피 그 하단 상단의 밴드보다도 지난주에는 증시가 2,000선을 장중에 뛰어넘는 등의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잖아요. 조금 더 이런 흐름이 가게 될까 궁금합니다. 자, 이주열 총재의 선택은 기준금리 인하 시 수출주가 좀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는데 업종별로 좀 수출주가 조금 더 좀 숨통이 트일까 어떤 분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수출주가 숨통을 트일까? 일정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정 부분 가능성이 있지만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경제가 재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숨통은 트이되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선제적 금리 인하가 꼭 필요한 거는 맞다. 그러나 이 인하가 됐다 해서 시장이 갑자기 들불처럼 일어나는 경제 활동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심리적인 요소가 해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이번 주 목요일까지 긴장에 숨죽이는 상황들로 살펴보시고요. 자 지표들 그리고 이제 나올 경제 성장률 그래야 기준금리 이번 주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앞두고 저희 오늘 이 주제로 살펴봤고요. 한 마디씩 들어볼게요. 김동석 전문가. 저는 사실 그 한국은행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인데요. 금리나 어차피 내릴 거면 좀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고 이왕 내리는 거 뷰를 시장에 잘 줘서 시장이 믿고 가는. 아시겠지만 미국은 금리 인하 안 해도요 립 서비스로 시장 조성하거든요. 그런 시장 조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금리 계속 3% 4% 내려오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금리는 했는데 시장에서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이 뭐였냐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아니다. 그럼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보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뷰를 충분히 시장에 전달해서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그 역할과 힘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줘서 투자가들이 좀 따라가는 그런 전략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한국은행 여의도 클래스의 전문가의 의견 들으셨죠? 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요. 박정식 전문가 어떻습니까? 네,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전 수출 기업들이 일정 부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리를 인하하면 이제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된다면 수출 기업 수익적인 측면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대형 제조 회사들이 좀 일정 부분 또 긍정적인 흐름을 또 기대 심리를 반영해서 또 주가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질문으로 하나 들어갈게요. 지영근님이시군요. 지금 금리 인하를 하나 안 하나 시장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심리적인 요소가 중요한 겁니다. 투자는 우리가 이제 돈을 좀 얼마 더 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장 조성자가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경제가 재개된 것도 없어요. 단 하나가 뭐였나요? 50개 주가 이제 거리두기를 약간 단계적으로 풀어줄 거다. 그 한마디에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그게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가 어떤 조성을 할 거냐의 싸움인 거지. 네. 금리 인하 어차피 다 해서 제로금리 다 와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의지의 반영이 투자가의 의지를 자극한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지의 반영과 심리 싸움에서 증시가 계속 이뤄지게 되네요. 여러분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라운드 1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한마디 화면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의 클래스가 다릅니다. 오늘도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요. 지금 증시가 좀 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일 겁난대요. 긴장한대요. 자, 이렇게 지수가 어렵다면 트렌드
트렌드에 조금 더 관심을 집중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라운드 2 트렌드 클래스로 넘어갑니다. 김동석 전문가가 가져온 주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정부가 밀고 이끕니다. 일자리 창출 위한 그린 뉴딜. 여러분, 그린 뉴딜이라고 검색 포털창에 쓰시면요. 그 관련주들이 쭉 나오고요. 그린 뉴딜 관련주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주요국 경제권에서는 뭐 환경정책, 일자리, 친환경 에너지, 배터리, 연료전지, 2차 전지, 풍력, 태양광. 자, 여기서 김동석 전문가는 뭘 중요시하게 보이는 걸까요? 일단 저는 그 일자리 창출에 대해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시장,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이 시장은 코로나라는 악재가 시장을 끌어올렸다. 왜냐하면 코로나에 관련주들이 코스닥에 많았고 그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다른 종목들이 같이 따라오는 그런 전략이었다는 거죠. 근데 코로나가 지금 약간 소강 상태가 됐어요. 물론 뭐 6차 확진자까지 나오면서 문제가 좀 발생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이후 코로나 주가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제약 몇 종목 제외하고는 거의 다시 또 제자리로 가거나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에 대두될 수 있는 재료, 그럼 결국 정책 관련주가 아주 중요할 거다. 어떻게 보면 정책 관련주네요. 그렇죠. 정말. 예. 네. 그래서 그린 뉴딜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거의 이게 재생에너지 관련이 많아요. 풍력도 있고 뭐 탄소 저감 장치도 있고 전기 수소차도 있고 신재생에너지. 그래서 요 근래 종목들을 보면요. 다 이 종목만 갑니다. 뭐 상한가 가면 다 이 종목이에요. 네. 뭐 스마트팜 해가서 다 이런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로 한번 시장이 코스닥이 광풍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 투자가가 새로운 걸 찾은 곳이 지금 그린 뉴딜인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향후 시장을 상당 기간 다시 끌고 갈 어떤 대체 어떤 정책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들어서 가져온 거고요. 지금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력도 아직 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사용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게 결국 뭐 풍력, 태양광, 뭐 이런 전기차 이런 것밖에 없는 상황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린 뉴딜이라는 게 새로운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주식시장의 자리를 매겨가는 그런 과정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세부 계획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건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발언을 했던 부분이라서 그것이 이제 정책으로 만들어가자는 과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세부 계획안이 나올 때까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시장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투자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코로나 테마 이후에 새로운 걸 찾는 게 결과가 이게 아니었나.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은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길이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뭐 온실가스 감축, 뭐 그린 뉴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금 논하는 거거든요. 박정식 전문가는 여기서의 핵심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은 일자리 창출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김동수 전문가는 일자리 창출 얘기했는데 어떤 분야 그럼? 저는 일단 신재생, 그다음에 데이터, 그다음에 지능형 검침 인프라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전력 쪽하고 신재생 에너지 쪽하고 데이터 쪽. 데이터 쪽은 좀 블록체인하고 보안 관련 쪽이 좀 많이 부각을 받겠죠. 특히 이제 신재생 쪽은 이미 많이 튀었어요. 뭐 S에너지, PS텍, 뭐 많은 종목들, 유닉스, 동국, SNC 최근에 좀 급등력이 나타났는데 또 이 지능형 검침 인프라 쪽도 좀 많이 또 최근에 또 반짝 튀었습니다. 막 PS텍, 누리텔레콤, 옴니시스템, 광명전기, LS 일렉트로닉 막 이런 종목들 반짝 튀었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삼성 SDS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관련 섹터.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블록체인 관련해서 저번에 여기서 이 시간에서 이제 언급드렸다시피 그때 한국전자 인증, 한컴위드, 이니텍, C큐브 많은 종목들을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굉장히 상승력 나왔죠. 요거 상승력 나오면서 대형주인 삼성 SDS도 이제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데이터 관련주들 조금 주목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뭐 친환경 자동차,
근데 이것도 솔직히 뉴딜 쪽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온 거를 제끼고 번외 쪽으로 따지고 보면 이제 자동차 섹터도 조만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쪽 sek터 이미 한 번씩 다 움직였는데 뭐 따라 들어가는 게 좀 뭐 별로 안 움직일 종목들도 있어요. 네네네.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 자동차를 모아가셔도 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또 틈새 시장으로 봐도 괜찮고 네. 이쪽에 그 중점을 사실 저희가 종목 가지고 있던 분야 있었잖아요. 삼성 SDS. 네네네. 박정식 전문가가 저희 처음 나올 때부터 계속 이동우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한번 차트를 좀 볼까요? 네네. 자, 삼성 SDS가 그때는 어떤 재료로 말씀해 주셨죠? 처음부터? 블록체인 정부 네. 정책이 이제 5월 말에 결정이 나면서 6월 초부터 이제 슬슬 결정이 나는 상황이었는데요. 역시나 이제 5월 말경 정도 되니까 삼성 SDS가 한 6% 정도 상승력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상승력이 일단 잘 나타나면 18만 9천 원 정도 때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고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20만 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은 살짝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6월 초 정도까지는 한 며칠 더 좀 지켜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같이 좀 염두를 해가면서 끌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삼성 SDS가 움직였으니까 이제 요 뉴딜 섹터 쪽에서는 이제 거의 모든 섹터가 다 움직였다고 봐도 되잖아요. 솔직히 네. 초반 흐름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초반 흐름은 이미 네. 나왔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 초반 흐름 안 나온 거 이제 또 이거 제끼고 넘어가서 보면 자동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뭐 이렇게 좀 급등 나온 거 따라 들어가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섹터 지금부터 모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런 것들을 그린 뉴딜 관련주 뭐 환경도 있고 뭐 일자리도 있고 또 틈새 시장으로 자동차도 있고 장기 단기 어느 쪽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뭐 장기도 가능하고요. 네, 네. 두 분 다 말씀해 주세요. 단기도 가능하고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세부 계약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1차적으로 상승이라고 보고요. 장기되면서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 옥석거리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광범위한 그린 뉴딜 사실 특히 주목해 보아야 될 분야를 좀 정해 주신다면 돌발 질문에서 드릴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전기차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일단 뭐 태양광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일단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막상 이제 그때 가면은 또 어떤 업종이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방향이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도 많이 끌고 갈 수 있는 재료들이 많다라고 판단한다면 아마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부가 밀고 이끈다. 일자리 창출 위한 정부가 강력하게 얘기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얘기한 그린 뉴딜. 관련주들 여러분 예의주시하세요. 오늘 나온 종목들 있고요. 너무 광범위하다면 조금 더 좁혀지는 섹터에 대해서도 분명 얘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팔로우 해주세요. 자, 마지막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김동석 전문가. 저는 이제 정책주가 시장에 관심을 가질 때가 덜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물론 코로나가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건 아니지만 한 파동을 크게 줬기 때문에 잠깐 쉬어갈 수 있거든요. 두 번째 파동을 기다리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정책주가 또 시장에 도래했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S 아까 박정식 전문가 지금 시청자분께서 한 분이 자리 겁나 좋아 보이네 라면서 의견 좀 좋게 딱 눈이 띄셨나 봐요. 박정식 전문가는 오늘 한마디 어떻게 정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항시 이제 시장 리스크를 강조를 해드리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백팅을 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리스크를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섹터를 잘 노려서 불안하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오늘 그린 뉴딜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금 관전평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시청자 여러분의 문자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김동석, 박정식 전문가님 어떤 변동 상황에도 침착하게 시황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W자형 곡선을 기대하는 투자자입니다. 만약 다시 한번 하락한다면 반등 속도와 반등 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거 누가 좀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거 한번 읽어보이는 동안. 약방에 감초가 있다면 주식에는 여의도 클래스 항상 균형감 있는 시장에서 감사드리고요. 미국과 중국의 화해에서 증시용풍을 이끌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베스트 관전평에 선정되었는데 저희 바로 연락이 갈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놓을게요. 네. 김동석 전문가님 투기가 아니라 편안하게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등대와 같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까 질문 있었죠? 어떤 분께서 대답해 주시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일단은 만약에 다시금 하락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지금 한마디로 긍정적인 요인들을 다 짓누르는 굉장한 뭐 안 좋은 이슈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안 좋은 이제 실제적인 악재가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과 같이 증시가 빨리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만약에 침체가 조금 깊어지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적어도 한 3, 4개월 정도 바닥을 좀 다지면서 슬슬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강력한 V자 반등은 조금 어렵지 않겠네요. 만약에 다시 눌리게 된다면. 근데 여기서 뭐 강력하게 눌리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상승 장세가 조금 랠리가 스무스하게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W자로 나타나게 된다면 적어도 한 2, 3개월 정도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 지금처럼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9718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답변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고요. 자, 라운드 2 트렌드 클래스에서 전문가의 불꽃 튀는 썰전이 벌어졌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마지막 라운드 3로 돌아오겠습니다. 여의도 클래스 하이라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의 최전방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바로 여의도죠. 여의도는 지금 다 퇴근의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스튜디오는 뜨거운 열기가 가득합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종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김동섭 전문가. 네. 한화솔루션을 워낙에 그때 좀 네. 야심차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 한번 중간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한화솔루션이 한번 쭉 올라가다가 계속 200일선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린 뉴딜 관련주예요. 그래서 또 실적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실적 대비 아직 주가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저항선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오늘날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시한 21,000원까지는 유의하고요. 다만 혹시나 쭉 밀렸을 때 15,000원 깨지지 않는 선. 지난번보다는 그 저점이 더 높여졌거든요. 15,000원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 홀딩 유효한 상황이다. 특히 21선이 60일선으로 관통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이제 그다음 장기 이평선을 향해서 가는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점은 한 단계 올라갔네요. 네. 네, 한화솔루션의 종목을 얘기했다면 여러분 지난주에 김동석 전문가 프로그램 시간에 나왔을 때 조선주 얘기한 거 생각나세요? 그때 좀 뜬금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지금 잘 나가는 것들도 많은데 바닥에 기는 웬 조선주? 근데 저희가 그때 조선주 얘기를 한 이후에 조선주가 오늘 보셨어요? 오늘 조선주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우조선해양을 특히 그 종목을 언급했는데 오늘 8%의 상승을 보였는데 조선주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저희는 궁금할 따름입니다. 지난주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아무도 조선주를 언급하지 않을 때 조선주를 네.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다른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종목들을 보면 그 뉴스에 변화가 생기는 데가 있거든요. 그 타이밍에 조선주가 걸린 거고요. 그중에서 대우조선해양이 LNG선과 연결돼서 움직인다는 거. 특히 오늘 상승은 의미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60일선이 파란색 선인데 4일 전에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밀었는데 그게 60일선을 딱 지지하고서 갭상승으로 뛰었거든요. 그래서 또 의문을 관통에 올라간다는 것은 일단 추가 상승을 열어두고 보실 필요성이 있죠. 이거는
이런 차트는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재료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어떤 내용일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이평선 돌파하고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지금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너무 욕심만 안 부리면 됩니다. 오늘 8%를 올렸잖아요. 네네네. 그럼 막 4%나 5% 정도는 뭐 내준다고 생각하고 안 깨지는 선에서 그냥 여유롭게 보시면 조금 운이 닿으면 21,000원까지는 그냥 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상승의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면 더하기 운을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여러분. 조선주에 대해서 조짐이 조금 있었는데 좀 본인은 매수하기가 좀 꺼려졌었다 하시는 분들 있으셨대요. 근데 같이 축하한다라는 메시지 있고요. 네, 유가가 오르고 있었는데 나도 좀 더 오른다라고 말하고 싶다. 와, 카타르가 도와주네. 되는 사람은 뭐래도 되네. 그쵸. 김동석 전문가가 요새 촉이 대단히 있으시죠. 입술이 부러틀 정도로 요새 연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까 유튜브에서 입술 부러졌다고 되게 많이 염려하고 또 같이 좀 고민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김동석 전문가님. 자, 가장 기다렸을 이 시간.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밝게 빛내줄 종목 가지고 오셨겠죠? 결국 그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저희 두산 인프라코어로도 또 한 번 또 빵 네, 터졌었는데. 예. 근데 이건 이제 결국 그 그린 뉴딜 관련주거든요. 연료전지 기업인데 결국 정부 정책이 진행이 되면 이제 낙수 효과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 발전용 연료전지 점유율 1위 기업이에요. 그래서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또 요즘 두산에서 여러 종목들이 뭐 매각 이슈도 있고 뭐 하는 상황이거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한 15,000원 정도까지 열려 있어요. 지금 12,350원인데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까지 공간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일봉 상태로 차트를 이렇게 그려서 만들어 봤는데요. 이 상태의 모습을 보시면 두산 퓨얼셀이 추가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고, 다만 현재 위치에서보다는 약간 좀 시간을 두고 보는 게 더 좋겠다. 주봉의 모습이 이거거든요. 두산 퓨얼셀입니다. 두산 퓨얼셀. 차트가 약간 다르죠? 예, 요거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 일봉 차트 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그래서 많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요? 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시세 분출을 줄 자리가 하나 남은 거로 판단이 서서 좀 여유를 두고 매매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손절가를 지금 12,350원에 끝났거든요. 손절가를 거의 11,000원 정도까지. 11,000원 정도까지 지금 1,800원이라고 얘기했는데 11,000원 정도까지 좀 손절가 보시고. 11,000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반등을 한 번에 주면은 바로 나와야 되겠지만 옆으로 기는 경우에서 이격을 넓혀주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격을 열어주는 공간이 있을 걸 감안해서 손절가를 좀 아주 굉장히 좀 밑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1,800원이라고 얘기했지만 한 1,900원 정도, 1,100원, 900원 요 사이까지만 깨지지 않는다면 상당히 시세를 한번 또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산 뷰얼셀. 지금 차트가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손절가는 11,000원. 그리고 목표는 15,000원 가량 알고 있습니다. 16,000원 정도까지 봐도 될 것 같아요. 까지도 네네. 여러분 두산 퓨얼셀입니다. 저희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목표가 딱 바뀌었죠. 손절가도 같이 살펴봤고요. 김동석 전문가 너무 잘하시는 것 같다고 양쪽 방향을 다 설명해주고 조심스러운 전망도 참 마음에 든다. 여러분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가 힘이 된답니다. 또 입술 부러튼 거에 대해서는 면역력도 약하신 것 같아서 증시도 신경 써야 되지만 본인 몸도 좀 챙기시라고 네. 잘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전문가, 저에게는 또 삼성 SDS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종목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어떤 종목인지요? 이건 창호입니다. 같은 섹터에서 골랐고요. 이건 창호 같은 경우에는 건축 시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시스템 창호를 판매 시공하는 이건 창호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홀딩스가. 그래서 이건 창호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태양광 창호를 생산 판매 중에 있어서 이 그린 뉴딜 쪽에 좀 엮여서 이 태양광 관련 이슈만 좀 있으면 같이 좀 움직이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자재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도 현재 개발을 했고
이건 홀딩스입니다. 이건 홀딩스입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예요. 현재 보시면은 순자산 가치가 1,498억인데 자본 총계가 현재 시가총액은 514억으로 시장에 많이 저평가 상태로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뉴딜 사업안이 시장이 한번 불어닥칠 때마다 한 번씩 반짝반짝 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만약에 뉴딜 쪽이 부각받으면 이건 홀딩스도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한번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오면서 윗골이 달리면서 거래량이 좀 붙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음봉 떨어져서 오늘 다시 또 양봉이 섰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대로 강력하게 누르기보다는 조금 더 상승력이 나타나는 그런 신호를 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살짝 눌렸을 때 한 2230원 정도의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예. 목표가는 한 2,600원 정도 조금 이제 예. 윗자리, 저번에 이제 고점을 찍었던 그 부근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손절가는 2,150원, 대략 여기 지금 올라오고 있는 5선 자리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꼭 그 라운드 3에 라운드 2에서 얘기한 트렌드 클래스의 주제와 일목상통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떻게 오늘 딱 그린 뉴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와 상통하는 종목을 두 분 다 가져오셨어요. 저는 한씩 맞춰서 갖고 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식 전문가의 종목은 이건 홀딩스. 네. 이건 홀딩스와 두산 퓨얼셀 의견을 다 주셨고요. 여러분, 이렇게 종목들이 여러분들의 힘과 함께 시너지가 돼서 포트폴리오에 불기둥이 솟아오르길 바라며 내일 준비하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김동수 전문가께서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주실 거세요? 지금 화두는 원달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이대로 괜찮을까? 뭐 이런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좀 더 설명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희 처음 핵심 네, 원달러 같이 오르는 거, 오늘 주식 같이 원달러가 오르는 지금 네. 오르고 있는데 네. 이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 원달러 오른 것이 가짜일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요.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언급을 한번 해보드릴까 하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과정이잖아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원달러가 같이 동행해서 올라간 경우가 제 기억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있어요. 근데 그때 방향을 잘못하면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쩌면 그 타이밍일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쓰기 때문에 오늘 원달러가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알짜배기 내용 듣는 방법 궁금하시죠? 예, 포털 사이트에 여의도 클래스라고 쳐보시기 바랍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 들어오시면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 김동섭 전문가의 사진을 꼭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공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일 시작해서 승전보를 올려줄 여의도 클래스의 유망주 클래스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에 대한 또 궁금증 많으시죠? 그 두산 퓨어셀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치킨값 벌었는데 또 사야 되나요? 라는 의견 주셨는데 아마 답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이 답변 주셔도 되고요. 한마디씩 간단하게 드릴게요. 김동수 전문가.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강한 게 아직 끝나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매우 대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루는 급락, 하루는 반등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투자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버티기 전략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추가적 상승을 향해서 시장이 움직일 때 투자를 적절하게 잘 유지하고 또 현금도 일부는 좀 가지고 가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정식 전문가. 여기 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고 사진 찍으셨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시장이 제 생각과 다르게 좀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종목에 집중을 해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한 번 정도는 일정 부분 조정을 준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그 언젠가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시장의 조정력을 좀 염두에 가시면서 종목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베스트 관전평을 선정하겠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약방의 감초가 있다면 주식에는 여의도 클래스 항상 균형감 있는 시장 해설이 좋아요. 9250님 축하드립니다. 여의도 클래스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드려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클래스가 다른 썰전, 여의도의 뜨거운 썰전, 여의도 클래스는 시청자의 깊이 있는 투자를 응원하며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과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